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은 50분 강의하시고 10분 쉬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강의를 하시고 오늘은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싶다고 하셔서 원장님들께서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꼭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치매를 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교과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책에 있는 것이 집에 가서 이렇게 부담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제 임상 경험에서 우리가 쉽게 환자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제가 지금 그런 강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이렇게 가다가 좀 질문도 좀 저는 아는 건 알고 이거 좀 저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솔직합니다. 원래 학교 있을 때부터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알면 안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저는요 모르는 거 억지로 이렇게 막 꿰맞추고 대답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이 사소한 거 치매는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것 갖고 환자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창하게 그냥 이렇게 그런 말을 환자분들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동네 아저씨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치매 환자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몇 가지 좀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좀 제가 느낀 거 이러한 것들을 먼저 좀 한번 이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방법하고 치료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의학계인 먼저 이게 제가 오늘 지금 이 강의하는 것은 조금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연하지 못합니다. 옛날 임상을 할 때에는요 좀 약간 좀 앞뒤가 안 맞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냥 꼬박꼬박 맞춰서 하지 여기서는 굳이 그냥 딱 맞춰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그냥 환자 보듯이 편하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에서 양방에 비해서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 있다고 보냐면은 양방에는 지금 이 치료를 할 적에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대로 늦출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30년 치료하면서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오로지 치매 증상 개선하고 치료 쪽에다만 초점 맞추고 지금까지 30년간 지내왔습니다. 저는 이게 치료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치료 쪽하고 증상 개선 여기 쪽에만 이제 초점을 이게 쭉 맞춰왔기 때문에 아마 좀 이 양방보다는 우리가 좀 훨씬 치료적인나 증상 개선 쪽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요 아마 여기서 그거 하나만 알고 가다 우리 선생님들 아마 충분히 여기 오신 그런 이 가치를 할 것입니다. 나중에 혈관성 하나만 갖고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치매를 이제 시작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양방은 치료비가 한 달에 오면 한 2, 3만 원? 얼마 안 들어요. 한 3, 4만 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는 저한테 오면은 대학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한 달에 치료비가 못 들어가도 40만 원에서 60만 원 쌓입니다. 그러니 이게 20배, 30배가 되는 돈인데 이게 웬만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또는 효자가 아니면요 이거 감히 오래 치료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치면은 치료는 이거 평생 하는 거예요. 이건요 일찍 기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치료받는 분이 지금 한전에서 지금 꽤 높은 분이 있어가 지금 저 치료받는 분인데 지금 3, 4년째 치료받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연세가 이제 한 80, 4, 5세 거의 될 정도로 꾸준히 지금도 아주 일상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거는 제가 치매 치료하는 목적은 딴 데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답게 살자. 그게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답게 삽시다.
그 대수면 못 받아내고 부모 자식 못 알아보고 그거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드시더라도 좀 사람답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게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다 돌봅시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무엇을 하냐면요. 지금 여기서 치료할 적에 한 달에 치료비가 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치매가 한 중기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기쯤 들어가게 되면요. 가속도가 없습니다. 치매는 최대한도 초기 때 쭉 이게 좀 오래 시간이 걸리죠. 딱 중기쯤 들어가게 되면 가속도가 붙어요. 근데 내가 학술적인 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기는 뭐냐면요. 가족을 알아보다 못 알아보다 그러면 벌써 중기 들어온 겁니다. 가족을 알아보다 못 알아보다. 그거 하나만 갖고도 중기 진단 내려요.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알아보다 못 알아보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가속도가 붙는구나. 그래서 양보할 수가 있을까요? 좀 손을 떼요. 약간 이렇게 치료 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요양병원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양병원 가면 한 달에 치료비가 얼마나 갑니까? 아니, 거기 입원비가? 조금 좀 보통으로 오면 한 달에 150 들어갑니다. 좀 싸게 해야 60만원, 90만원. 그리고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잘 보시려고 먹으면 한 달에 300 넘어갑니다. 이게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은요, 우리 한약 치료하는 거, 이게 치료해 나가면은요, 실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이게요. 근데 이제 당장 이제 매달 돈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돈을 이제 내려고는 치료비를 내려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중기에 들어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부모님이니까 그냥 사람답게 사시게끔 치료 열심히 하시는 게 그래도 그게 효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환자 오시면 꼭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치료 예방은 좀 설명드리겠지만 일반적인 걸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보통 임상에서 그 치매,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치매여서 그러는 것은요. 혈관 치매를 따로 제가 붙이니까 그냥 치매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보통 그 경과 관찰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신문 보면은 이게 4주니 6주니 8주니 그러는데 그것은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임상가들은 6개월에서 1년을 지나 가봐야 어떻게 변화가 오나. 그리고 그때쯤 6개월에서 1년 지나야 그 증상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개업들은요 환자 못 봐요. 이게요. 그 환자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하면서 그 환자 가족분들이 그 일반 로컬 의사들을 믿겠습니까? 잘 안 믿어요. 여기도 안 믿습니다. 치매 이 가족분들이요. 그래서 일반 임상 개업에서는 이게 치매약이 개발한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대학에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학에서도 어려운데 일반 로컬에서는 그냥 환자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정답게 얘기하면서 치료 쪽으로 나가셔야지 어떤 치매약 개발한다 쪽으로는 아마 좀 한의학 연구소라든지 이런 대학 같은 데 이렇게 서로 이제 협조를 해갖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김현수 교수님 알다시피 우리 로컬에서는 이렇게 논문을 써야 또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대학 교수들과 같이 써야 논문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 로컬에서 연구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연구할 때도 그랬지만은 윤리적인 측면이 이게 걸려요. 왜냐면 이게 이제 치매를 연구할 적에는 이제 이 정상 집단하고 이제 치매 이제 약을 안 먹은 집단하고 약을 먹은 집단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약을 안 먹은 집단이 이제 한 6개월, 1년 지난 뒤에 치매가 증상이 악화되면은 그거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제가 나중에 특허를 냈죠. 이거 한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걸 저는 못하고 말았어요. 왜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그게 도저히 마음이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제가 그 연구를 한 기억이 나는데, 여튼 간에 이 연구를 해나갈 적에 그 윤리 도덕적인 측면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연구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로컬, 제가 이제 누구를 밝히기는 힘들어요. 제 동료 가운데, 제 입학 동기입니다. 졸업생이가지고. 제 입학 동기가 어느 한의사가 저한테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꽤 유명하게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름 밝힐 수 없고, 근데 저한테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처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같이 연구 좀 하자. 그래서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오래전입니다. 한 10여 년 돼요. 그런데 와서 그래서 야, 그러면 너 그 처방도 공개할 수 있냐? 그러니까는 저지들 야, 그럼 어떻게 100%다 공개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처방인데. 그러면은 논문 쓰려면은 처방이 100% 나야 논문을 쓰는 거지. 99%만 돼도 논문을 못 쓰는 거야, 나도. 그걸 또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같이 소개 못 해주고 그냥 혼자 말고. 근데 돈은 잘 벌어야지, 그냥. 내가 누구라고 발표하는데. 그만큼 이제 연구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처방 공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컬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컬에서 이렇게 혹시 연구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마음 단단히 먹고 덤비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치료를 제가 2001년인가 2002년 제가 건뇌탕이라는 거 가지고 알츠하이머형 치매 임상 특허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 받았을 적에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면 임상 특허로는 우리나라에 제가 지금까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상 특허로는. 근데 그 대조군이 치매하고 환자가 정상군이라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임상으로서 특허 받은 것은 치매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그런데 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데 처음에는 잘 듣는가 봐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숫자가 적으면 뭔가 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자꾸 숫자가 이게 누적이 축적이 되니까는 자꾸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는 자꾸 또 연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 뒤에 하는 것이 활성산소 갖고 또 한참 이런 것을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간에 생각보다 치매는 일반 질환에 비해서 기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환자 보호자분들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일반 로컬에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는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리고 제가 강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치매를 또 들어야죠. 또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주로 제가 30여 년 동안 지나오면서 제가 임상한 걸 중심으로 해서 쉽게 강의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제가 대학에서는 이런 강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논리적, 이론적이고 학술적으로 아주 잘 정리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제 밑에 제자 정선용 교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 교수가 좀 정리를 평소 잘하는 편인데, 보고 나서는, 이로 꽤 잘 해놨네, 제가 보고 나서. 그래서 인터넷 한의사 협회에서 이 인터넷 온라인 강의 듣는데 제가 보면 나옵니다. 치매에 대해서. 그거 보면은요,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정리 비교적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금년 초인가 작년인가 이렇게 보니까는 치매 아주 초기 진단이 되게 힘들거든요. 힘드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한의사협회에서 아마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한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강의를 안 들었는데 우리 신경정신과 회원들은 아마 좀 들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정선영 교수는 당연히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초기 진단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우리 한방 쪽에도 현재 지금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치매 진단하는데, 여자는 화장을 하는가, 안 하는가, 남자는 면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요거 하나 보고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되는가 보다 하고 제가 한번 의심을 해보라고 지난번에 강의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강의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뭐 이렇게 나이가 70이 먹건 80이 먹건 이렇게 할머니들이 대개들 이제 어디 나가려면 이쁘게 화장들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는데 대다 치매가 이렇게 시작된 분들 보면은요. 화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안 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골고루 안 돼요. 이렇게 화장 환자 오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균형 잡히게 화장이 안 되고 좀 어떻게 이상하게 화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 정도 이렇게 화장을 제대로 못할 정도 되면은요. 다른 부분에도 살펴보면 다 문제가 와 있어요. 기억력, 판단력, 이해력, 일상생활하는 거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게 뭐 이런 일상생활하는 거, 기억력, 판단력, 나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흔히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 여자분들 같으면 화장하는 거, 남자는 면도를 그냥 한 달, 두 달 계속 이렇게 잘 좀 깨끗이 않게 되면은 다른 걸 두다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어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고 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하나더라. 기억력이라든지 뭐 일상생활하는 거라든지 이런 이해력, 판단력, 뭐 수직에서 이런 것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종합적으로 내리는 것이지 요거 하나만 하고 딱 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강의할 적에 앞쪽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그런 것은 좀 새겨서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요 부분은요, 제가 지금 여기 산 부분은 녹화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했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치매 걸리신 분들도 가족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본인도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당황하고 외롭고 슬프고 이게 감정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처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양방 쪽에서도 양방에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데 어쨌든 이걸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환자분에 대한 그 정서적인 것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인쇄들 보다 보니까는 아주 재미있는 글이 나와서 근데 이것을 내가 혹시 이게 잘못하게 되면요. 나무글 조용한 거 되니까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요. 그게 실감이 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또 가지고 제가 또 부서지고 그럴까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부천계, 나는 치매 걸린 할머니. 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이 내용을요. 그러면서, 과거로 여행을 떠난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게 나왔습니다. 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실감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 환자를 인간성이 파괴된 부정적 존재로 봅니다. 이런 시각 탓에 치매에 대한 이야기는 돌봄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과 종사자들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작 치매에 걸린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인지능력이 파괴되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치매에 걸리면 의사표현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습니다. 시간, 공간 개념이 없고 단기 기억력도 짧아집니다. 혼자 옷을 입거나 본인 신발을 찾아 신지 못합니다. 익숙한 거리도 혼자 다니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했던 사람인데 점심에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냐? 또다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만났던 사람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벼운 경증 치매 환자들은 치매에 걸렸다고 아무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이번 말입니다. 이번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가벼운 경증 치매 환자로 살아가는 여성 노인들의 얘기를 취재해 편집글로 재구성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잘하지 않는 치매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과 오랜 세월 함께 지내며 마음과 생각을 자주 들었던 주간보호센터 관계자들과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치매 노인에 대한 논문도 참고했습니다. 이게 서두입니다. 안녕. 나는 치매 걸린 할머니야. 지금 치매 등급 5등급 받아서 가벼운 경증 치매 환자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도 세상은 내 목소리를 뺐더라. 노망들은 노인네가 무슨 생각이 있겠냐면서 말이야. 억울한 심정에 헤아릴 길 없어 마음먹었어. 헤아릴 길 없어 마음먹었어. 내 피통하는 심경을 글로 남기겠다고. 이게 바로 요겁니다. 그분 이제 치매를 받습니다. 그 치매 환자는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왔어. 이게 치매를 말하는 거예요. 치매는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왔어. 어느 날 물건이 어디다 뒀나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상했지. 피곤해서 그러나? 이러다 말겠지 생각했어. 그런데 계속 그러는 거야. 큰 병 아닐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혹시 치매 아니야 싶어? 불안했어. 자기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 내가 누워있으면 우리 애기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싶어. 잠도 안 왔어. 기분이 안 좋았어. 뭘 자꾸 잊어버리면 어디다 뒀나 생각을 자꾸 해봤어. 손녀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니야. 그냥 앉아있는 거야. 라며 마음을 숨겼지. 그러면서 계속 어디다 뒀나 기억해내려고 했어. 그런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더라고. 있는 노력을 다하여 기억해내려 했어도 기억이 날 것도 같은데 따지 않는 거야. 창피했어. 이게 마음이, 이게 치매환자 생각, 이게 감정이에요. 창피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해서 가족에게도 그런데 자꾸 겁나고 불안해하니까 가족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 자기가 불안하고 겁나니까. 내가 자꾸 정신없게 구니까 우리 딸이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런데 치매라는 거야. 청천벽력이었지.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당뇨랑 혈압약을 먹거든. 고질병이 2개나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된 거지. 여기까지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게요. 어느 날 우리 딸이랑 아들이 어디를 데려가더라고. 할머니들이 많은 곳이야. 비슷한 할머니들이 많아서 재미는 있는데 얄미운 사람이 있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딸이 가야 한다고 하니 마지못해 가긴 하지. 이런 때는 꼭 짐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가 오락가락 하긴 해도 생각은 할 줄 알거든. 내 부모, 내 할머니 할 생각 욕을 들어보십시오. 이 치매가 이렇게 힘든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자주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가족들과 소통이 안 될 때 주로 그래. 이게 이거예요. 내가 한 말을 또 물어봐도 치매 환자의 특성이지라며 수용해주고 따스한 눈길을 주면 나도 부드럽게 대할 텐데 고맙다고 표현도 하고. 그런데 기억한 사실이 틀렸다고 자꾸 지적하면 나도 기분이 상해. 한 말 자꾸 또 한다고 아예 상대를 안 해주는 태도도 속상해. 대놓고 화를 못 낼 뿐이야. 이런 때문에 나에게 따뜻한 정 한번 주지 않았던 남편이 생각나 미워. 평생 그렇게 나를 외롭게 놔두더니 먼저 떠나기까지 했잖아.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방치돼서 이런 병이 왔구나 싶은 게 원망하는 마음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대부분의 치매 가족들은 의사소통을 정보 공유로 생각하는데 함께 즐기고 마음을 공유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봐. 이게 참 경증 치매 환자의 생각이에요. 이게 중요한 감정과 생각. 아무래도 치매 환자는 정보 공유는 잘 안 되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감정을 공유하는 기능으로 의사소통을 이해하면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게 돼. 이게 치매 한번이에요. 감정을 공유하는 기능으로 의사소통을 이해하면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게 돼.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이렇게 소통이 되면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돼. 정부에서 무료로 가족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가장 바른 것이 요구예요. 정부에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그냥 막 돈만 주고 유언병을 집어넣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무료로 가족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그런 교육이 전혀 없거든. 그래도 딸하고 살아서 좋아. 전에는 아들이랑 살았는데 며느리가 너무 깔끔한 성격이라 힘들었어. 치매 걸린 정신으로도 화장지는 휴지통에 버려야 하는데 생각했다니까. 딸네 집으로 옮기고 나서 우리 딸이 토스트를 해줘서 침대에서 앉아서 먹는데 살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순간순간 여기가 어디지? 싶어 무서워서 자꾸 딸에게 물어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이런 일도 있어서 주간보호센터 선생님들 앞에서 책을 읽는데 한글이 생각이 안 나서 당황스러워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이런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며느리랑 같이 살 때 그만 내가 큰 것을 모르고 휴지통에 쌌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마음이었지. 그런데 가끔씩 생각도 잘 나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 이런 때는 좋아질 것 같아 희망이 보여. 더 살아야지. 우리 딸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 외롭고 불안할 때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행복해져. 이게 참 치매를 할머니들의 마음 감정입니다. 외롭고 불안할 때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행복해져. 부모님이 나를 참 이뻐하셨어. 과거로 여행을 떠나면 현실을 잊을 수 있으니 좋아. 치매 환자는 과거 기억을 잘하거든요. 이 치매가 걸리면요, 지금 걸 모르는 거죠. 그전에 2, 3분 일에서 2-3시간 일을 잘못하지, 과거는 기억 뚜리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과거로 여행을 떠나면 현실을 잊을 수 있으니 좋아. 과거를 되짚고 사시는 거예요. 치매 노인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자식들에게 짐스러운 존재일까봐 괴로워. 우리도 자식들에 대해 걱정을 한다고. 다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들. 그렇죠? 기억을 놓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고 상태가 안 좋으면 차라리 죽어야지 싶다가도 그래도 살아서 우리 손주를 크는 거 봐야지 생각해.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며 사투를 벌린다고나 할까? 다양한 감정을 겪으면서 이 할머니가 치매 경찰이고 다양한 감정을 겪으면서 나름 치매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게 절실한 심정이에요. 가벼운 치매 할머니요. 이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좀 해보라고. 그동안 치매 정보 자료들이 치매 초기와 말기 구분 없이 제시됐었잖아. 야, 치매 오면 초기 되면 다 집어넣어버리니까요. 정부에서. 이게요.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동기부여를 해주고 잊어가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과 전문가의 지지를 통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특히 우리 여성 노인들은 치매 환자가 되면서 그동안 돌봄을 주었던 역할에서 갑자기 돌봄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오랫동안 돌봐주는 역할만 하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조금 불편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과 가족 내 역할을 자꾸 말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서 치매가 진전되는 속도가 늦춰질 것 같아. 얼마나 절실합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좋은 감정을 많이 느끼면 그보다 치매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없다면서. 나도 이게 참 그래. 나도 품에 있는 노인으로 늙어 가고 싶다고.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어? 이게 마지막 결기입니다. 나도 품에 있는 노인으로 늙어 가고 싶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답게 살자. 품위 있게 살자는 거예요. 나중에 돈이 어차피 그 돈 다 들어가요. 중기 들어가게 되면. 나도 품위 있는 노인으로 들고 가고 싶다고. 얼마나 이게 참 눈물 나는 이게 내용입니까? 예. 이게 가벼운 치매 환자가 걸린 이게 마음 상태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역사는 하도 듭니다. 예, 이것만 제가 좀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러면요. 제가 먼저 치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학술적인 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한 가지는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 MCI라고 그 경도인지장애가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이 경도인지장애는요, 저는 진단 못 내려요. 저 경도인지장애 MCI는 뭐냐면 정상 노화와
정상노와 치매 사이에 중간에 걸쳐 있는 겁니다. 정상노인과 치매노인과의 가운데 중간쯤에 있는 게 MCI, 경도인지장애인데, 이 경도인지장애는 양방 쪽에서는요, 모든 그 세계적으로 치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경도인지장애 MCI를 찾으려고 온통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아주 일찍 발견하면은 그것을 그 진행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느리기 때문에 10년, 20년도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일찍 발견하는 게 수예요. 치매는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이제 정설은 아니지만은 치매가 걸렸다면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만큼 하여튼 일찍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경도의 인지장애의 그 특징은 뭐냐면요, 멀쩡해요. 다른 것은 생활하는데 전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기억력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것이 떠올랐다가 안 떠올랐다가, 그리고 단어가 떠오르는데 한참 지난 뒤에 떠올라요. 팍팍 안 떠오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떠올랐다가 안 떠올랐다가, 그리고 또 상황이 떠오르지 갑자기 안 떠오르고 한참 떠올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그거. 그러니까 감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요. 이게. 뭐, 나이 뭐 한 60 넘어가면은 터득서대 안 오르는 거죠. 저도 오늘도 제가 좀 이게 급해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갖고 수성경제한테 갔다 왔는데, 저희 집, 전화번호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전화 걸어본 일이 있어야죠. 우리 집 전화, 핸드폰만 했지, 우리 집에 뭐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 우리 집 전화 안 걸어본 지가 5년, 10년 되는가 봐요. 전화 뭐 집에 걸을 일이 있어요. 이게 전화를 안 걸으니까 전화번호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떠오른다고 그걸 치료하라고, MCI 진단 내리면 큰일 나죠. 나이 먹었다고 이제 하면서 그냥, 치부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경도인지장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양방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냐면요, MRI나 PET 검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는데, 그것도 양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자신 없어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에 자신 없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양방에서는 MRI나 PET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바로 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1, 2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리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일은 내가 모르겠어요. 바로 진단 내리는지. 그만큼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내리기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가는 일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요. 정상으로 치매로 안 가고 정상일 수도 있고, 이것이 치매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은 퍼센테이지가 학자마다 하도 이게 중구난방이라 저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로는요, 2년 내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것도 이제 기준이 어디부터 하니까 문제죠. 이것도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어떻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2년 내에 11에서 33%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11 내지 33%는 11 내지 33%가. 이것도 내가 어느 학자한테 제가 이제 적은 것 때문에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5년 내에는 50%가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학자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진행이 되어 거의 70, 80%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자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글에 잠깐 읽은 것 때문에. 최소한도 5년 내에 50% 가까이가 치매로 이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환자들 경도인지장애 진단 받고 오는 분들은요, 저는 경제 여유 있으면 그냥 치료하라고 그래요. 약 먹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예. 그리고 만에 하나 또 치매라고 이제 이행될 것 같으면 어찌든 간에 사람답게 살아야죠. 10년에 20년에 있던데.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요, 치료합시다. 그리고 그냥 약 바로, 학교에서는 바로 약 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한두 분이 왔었는데 약 안 먹더라고요. 이제 벌써 녹화 오니까 잘 안 믿어요. 학교에서는 믿던데. 그래서 이제 경도인지장애가 그만큼 이제 진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고, 양방에서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이행되는 일도 만만치 않다는 거. 이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제가 이제 강의를 했고요.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예방법 제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 치매 진단 방법이 한 14가지나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양방에서 제가 MMSE하고 KDRS만 제가 검사를 제가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30여 년간. 그 30여 년이 그냥 20여 년간 좀 되겠네요. 그 서울, 그때 김교, 여자분인데 김교순가 나도 자꾸 헷갈리는데, 그분하고 했는데, KDRS고 MMSE가 치매가 증상이 개선되고 치료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이게 기구입니다, 이게요. 나머지 14개는 내가 정확히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안 써먹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KDRS하고 MMSE는 증상이 좋아지는 나빠지는 걸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단법을. 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예방법하고 이제 치료법이 남아있는데, 하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가운데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저는 오늘 시간을 안 정합니다. 질문만 하면 저는 12시까지 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힘드시면 제가 빨리 끝내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요,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두 가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학술적인 것보다는요. 한번 질문을 좀. 그러면요,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요, 그때 가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는 있을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소한 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요, 가족분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은 지금 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좀 집을 좀 약간 큰 곳으로 지금 옮겨드리고 싶은데, 치매도 걸려 있어서 저 편하게라도 좀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집을 좀 옮겨도 되겠어요? 예,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옮겨야 안 옮겨요? 안 옮겨요. 그래서 제가 치매 환자가 걸리면 부모 다 가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는 불효자가 되십시오. 효자들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치매 걸리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 간호할 때에는 지금부터는 불효를 저지르는 게 효도고, 효도하려고 하면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효도하려고 그러면요, 지금까지 안 통 걸 좋은 걸 다 하려고 그래요. 집도 좋은 거,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신발,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근데 치매 환자는 다 걸리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늘 있던 거래요. 내가 입던 옷, 내가 입던 신발, 내가 입던 거, 그냥 집안에도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둬, 쓰레바이도 그 자리에 놔둬야 하고, 뭣도 놔두면 그 자리에 놔둬야 합니다. 이렇게 좀 인테리어 하겠다고 이렇게 농 같은 거 옮겨오지 않으면 치매 환자 아주 힘들어합니다. 있는 그대로 놔둬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백화점 와서 옷 한 벌 근사한 거 사주잖아요. 그것까지 불편한 거 없습니다. 치매 환자. 내가 좀 허둥 옷이라 내가 늘 입던 옷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익숙한 거. 지금까지 나한테 익숙했던 것을 그대로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자녀분들이 이제 오래가면 요식점 한다고 이제 모시고 가잖아요? 모시고 가면은 맨 가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그쪽에 가서 가족들이 돌아다니며 모여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가운데에 앉아있으면요, 그 치매 걸리면 되게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뒤가 더 없어져나고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한쪽에 이렇게 가에 가서 있으면은 가족끼리 앉아있으면 자기가 앉아있으니까 늘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편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 치매 걸린 분들은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걸 찾아드려야지, 치매 환자에 대해서 어떤 걸 좋아하는 걸 물어봐고 그분을 따라서 가야지, 자식들이 이게 좋을 거라고 하고 치매 걸린 부모를 끌어오면 안 돼요. 좋아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치에 안 맞더라도 따라가 줘야 합니다. 이치에 안 맞더라도.
그게 치매 환자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환자하고 그 가족분들 오면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다 이런 대화들이에요. 대화들이. 근데 이제 경험이 이제 많지 않으시면은 이런 대답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저는 하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치매 환자를 초기서부터 말기까지 그냥 한 10여 년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이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매스컴을 보면서 치매 예방법 보고는 내가 마음이 쓰려요. 마음이 쓰려요. 그 텔레비 나오거나 이런 신문 같은 거 보면은요. 왜냐면 너무나 부분적인 것만 내놔요. 부분적인 것만 이게. 그러니까 이 치매 가족들이나 이 일반 사람들이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전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부분을 가르쳐주고 하는데,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매스컴 보면은 뭡니까. 천마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는 천마에 머리 아프고 어지러울 때 우리는 쓰잖아요. 천마가 좋다니까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막 천마가 통나고, 어느 하루아침에 두층이 좋다니까 두층이 만병통치 아니고 막 그 통나고, 이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치매 이 매스컴이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것을 입체적으로 전체적인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좀 지역적인구나 이런 것을 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입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저희 아버지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 고인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6, 7년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치매 예방에는 가장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아주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이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모델을 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다른 데서는 저희 아버님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전주사범을 나오셨기 때문에 한 18, 19, 그때쯤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겠죠. 저는 이제 그때는 잘 모르겠기 뭘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기타를 치셨어요.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기타를 치셨는데, 기타를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담임으로만 해도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꽤 수준급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게 클래식 기타라는요. 그래서 참 제가 봐도 잘 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집에 가면 맨날 기타만 치대요. 저 학교 갔다 끝나오면 늘상 치는데 기타 학교 갔다 오셔서 그냥 기타 치고 이러고만 하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기타를 언제까지 치셨냐면 돌아가기 3개월 전까지 쳤습니다. 그러니 몇 년을 쳤어요. 20살부터 쳐다봐도 85세가 돌아가셨으니까 65년이죠. 65년을 기타를 치셨어요. 예, 기타를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클래식 기타 하도 잘 치니까 별 볼 일이 없지만은 그 도시는 간에 그거 가지고 잘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이 또 무엇을 하시냐면요. 제 기억으로는 43살에 테니스를 시작하셨어요. 테니스를 시작하셨는데, 아무래도 옛날 사우나도 출신들은 좀 예능 쪽이 밝아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가끔 이제 하는 얘기가, 나 100m 12초 후레시다.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빨라요, 12초 후레시면은. 그러면서 테니스를 이렇게 하시는데, 정석으로 이 양반은 배우시갖고, 이제 중간 얘기 다 않고, 이제 이순 전국, 이 테니스에 60살 이상, 전국 세대에서 전국에서 복식 전국에서 1등 우승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도 그 양반하고 테니스를 우리 김효진 테니스를 했지만 저는 무대 부르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실수가 없어요. 테니스면요. 어디 나가지를 안 해. 이게요. 세게 나시는데.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지 치면은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달리는 것도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못 달리고 나보다 나이가 20살 위신데 20살 차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테니스를 75세까지 치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치셨어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치셨죠. 그런데 75세 때도 왜 안 치셨냐면요. 저거 테니스를 치는데 세상에 아버님이 어디냐면 저보다 더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구석구석을. 그러니까 아들이 제 입장으로서는 저러다가 골절상이고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뭐라고 하냐, 아버지 저 테니스 집에서 치면은 저하고 부자 인연 끊읍시다.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때 그 얘기 듣고 아버지가 딱 테니스를 끊으시더라고요. 참 그 부모 자식 간에 무서운 거예요. 그 큰아들이, 그제 큰아들이거든요. 그러더니, 아니, 저는 치는데 저보다 열심히 더 뛰어다니는 제가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테니스를 그때 딱 그만두시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주로 걷는 걸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기공을요, 그 양반은, 아버님은 두루먹는 건 잠자요. 나이가 뭐 80 이렇게 넘었어도. 왜냐면은, 기공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기공 하신 지가 그 양반이 내 기억으로도 한 40년 이상 했을 겁니다. 기공.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아까 이제 좌측 얘기를 하고 하겠지만은, 이 노장자 사장하고 주역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역은 저한테 정리해갖고, 저한테 노트도 준 일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좀 싫어가지고, 아이, 아버지 뭐 그러냐고 제가 지금은 참 경제에 마음 아픈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노장자 사상하고 주역을 주로 일본 책을 많이 갖다 읽으시니까, 일본 책 나오는 거 다 갖다 읽으시고, 계속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기공을, 이게 주로 단전호흡을 하셨어요. 단전호흡하고, 벤네티시 건강법이라고, 제 심신적 책에 옛날 책에 나오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참, 오랜 동안 이 단전호흡하고 건강법을 기공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까지 하셨으니까, 그것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양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63세에 이제 정년퇴임, 이제 명의퇴직을 하신 거지죠. 하셨는데, 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님이 잘하긴 해도보다는 이 끈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서울에서 평생교육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대학원. 그래서 이대, 덕성여대, 숙대, 연대, 이제 이런 데 있는데, 맨 처음에 덕성여대부터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만은 전주에서 서울까지요, 10년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10년간을 하셨어요. 전라북도에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님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또 이삭됐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전라북도에서는 10년간 다닌 사람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10년을 다니면 거기서 자격증을 줘요. 평생교육을 갖출 수 있는. 그래갖고 전북대학교 평생교육대학원 와서 2년을 강의를 하셨어요. 개관이 거기 가셔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카톨릭제다. 거기 다니면서 이 평생교육 10년 받은 교육을 거기 다니면서 몇 년간 강의를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또 무엇을 하신다면요. 65세 넘으셔갖고 뭐냐면 또 이 가야금을 배우셨어요. 야금에. 근데 그런 아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야금을 하는데 저는 가야금은 제가 서울에 잘 모르죠. 근데 동생들 이야기 듣기로는 그건 오래 않고 한 5, 6년 하셨다고 그래요. 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선물.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선물은 뭔지 하여튼 기공을 하면서 하는 춤이 있대요. 근데 선물은 꽤 오랫동안 저를 추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양반이 제가 이걸 정리를 해드리는 거냐면요. 조금 있어 예방법이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좌뇌, 우뇌, 그다음에 운동법,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할 거거든요. 예방법에서. 그게 좌뇌는 논리적인 사고고 우뇌는 이게 감성적인 뇌지 않습니까? 크게 대변해서 볼 적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평생 동안에 걸어다니는 동안에 손에서 책을 놓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뭐든지 가서 읽어요. 갖고 다니면서. 손에서 책을 놓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무슨 다른 일을 할 때나 책을 놓지. 그럼 뭐든지 쓰든지, 읽든지,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한다. 이게. 할 적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좌뇌를 굉장히 발달시키면서 우뇌는 뭐냐면 이게 예능적인 거거든요. 정서적인. 그러니까 기타 치시지. 그 다음에 테니스 치시지. 그 다음에 가야금을 하시지. 선무하시지. 이거 하니까 당연히 좌뇌 우뇌를 다 쓰시는 거지 이게요. 거기다가 운동법으로 운동을 40몇 년 동안 한 30몇 년 동안 테니스를 하시고 나머지 또 건너에 있으니까 이게 치매에 대한 예방 활동은 다 하셨어요, 이 양반이.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은 나중에 가서 한 2, 3년 놔두고 다리를 못 쓰시더라고. 딴 데를 다 멀쩡해요. 다리만 못 써요. 그래갖고 전주에 사시기 때문에 병원에 검사해보면요. MRI도 저쪽에 찍을 생각하고 찍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검사에 나타날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돌아가시기 한 1년인가 얼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거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서울에 그 이름은 안 밝히지만 모 대학의 방사선과 교수도 하시다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평소에 제가 좀 자꾸 제가 치매암에서 그 MRI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저거 좀 가까이 지내서 아버님 모시고 가서 이제 MRI를 찍었어요. 내가 이게 핵심은 이게 핵심입니다. 찍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평생에 먹는 약이 없어요. 혈압도 약간 저혈압이지 뭐 성인병이 없어요. 뭐 무슨 돌아가실 때까지 전립선 비대증 약만 아마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립 비대증 때문에 조금 고생하시다는 소리 들었지 다른 것은 약을 돌아갈 때까지 다른 약 드신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참 건강하셨죠. 그 80 넘으시도 그런 거 약을 별로 안 드셨다고 그러면. 그때 MRI를 딱 찍었는데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뇌가 깨끗이 되어 있는데 깨끗한지. 그렇게 뇌가 이 세포도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손상도 안 되어 있고 너무나 뇌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아버지 그 뇌에 MRI 찍은 그것이 선명해요. 그 방송가 선생님 그 교수님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뇌 이병이 맞는가 모르겠다고 이 다리 발 못 쓰는 것이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치매 예방에 대해 한 샘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일단은 뇌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뇌를 이제 뇌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 뇌라는 것은요 같은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은 자극을 자극으로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말이 복잡하죠. 같은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은 자극을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제가 초등학교 다 6학년 때 그 전매청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전매청에 있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아주머니들이 뭐냐면은 딱 집으면 20개예요. 딱 집으면 20개. 딱딱딱 집어서 들어요. 이렇게 해요. 딱딱 들어가요. 그냥 거기에 담배가게 딱딱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머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자극을 자극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동적이에요. 이렇게. 뭐 우리 조건만사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없어요. 딱 집으면 20개 딱딱딱. 이게 머리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자극을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요새로 말하자면 소위 달인들이 나는 그러지 않겠나 하고 추측만 한 겁니다. 달인이 될 때까지는 머리를 엄청나게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달인이 되면은 뭐 던지면 이렇게 던지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요. 생각할 것도 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탁탁탁탁탁 쓰면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드는 것이죠. 거기서부터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자극을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치매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머리를 다양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다양하게 써라. 그게 핵심입니다. 머리를 다양하게 써라.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장르를 다르게 읽으라는 것이죠. 이게요. 장르를 다르게 이렇게 같은 모험이면 모험 수준이 있고 이렇게 읽지 말고 이런 장르 저런 장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머리가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학술적인 걸 이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들은 교수님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뇌는 이게 신경세포가 1000억 개랍니다. 1000억 개라는데 보통 성인이 되면 하루에 보통 10만 개가 자연 소멸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뇌의 신경세포는 한번 이게 딱 태어나면은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다시 생긴다는 사람도 있어요. 단 해마만은 다릅니다. 해마는 생겼다 죽었다 그럽니다. 해마만은. 다른 뇌 부분은 한번 생기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시냅스입니다. 시냅스. 신경세포와 뇌 신경세포에 걸쳐 있는 그 시냅스가 그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뇌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 뇌 신경세포의 시냅스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2만 내지 3만 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신경세포의 시냅스 나가는 것이 2만 내지 3만 개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름은 안 밝히지만 모 대학교 생리학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오르 보니까는 최대 얼마까지, 최대 20만 개까지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는 그거 최대 20만 개까지 생기는 거 내그러더라고, 저더러. 적게는 5,000개까지도, 5,000개 정도로 적은 숫자도 있답니다. 5,000개에서 많으면 20만 개. 근데 보통 2, 3만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또 설명했지만, 머리를 쓰면 쓸수록 시냅스는 계속 늘어난다는 우리가 상식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계속 늘어나니까 신경세포는 죽어가더라도, 시냅스가 늘어나니까 뇌는 계속 활성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요. 왜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시냅스가 늘어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일단은 시냅스가 늘어나니까 치매는 걸릴 확률이 확실히 줄어든다. 이것을 지금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좌측뇌를 얘기한 거고, 이제 우측뇌 활용법. 요새 시중에 가면은 요새는 좀 책이 덜 나오더라고. 한 10여 년 전 고무려면은요, 우측뇌 자극 훈련법이라고 책 꽤 나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측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정서적인 거, 에너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제가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굳이 한다고 그러면은, 음악,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게임류, 그 다음에 스포츠, 애완경 기르는 거, 경마, 서예,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으면 이제 이 수 놓는 거, 원예, 분재, 남녀교제, 여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우측뇌 자극 훈련법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정서적인 부분이죠, 이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 우측뇌, 그 다음에 논리적인 좌측뇌를 보면 전뇌를 다 움직인다 이것이죠, 이게요. 이거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운동법까지 이제 하고 나서 설명을 하고 나니까 미리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봅시다. 자, 환자가 왔습니다. 나중에 입사에서 또 한 번 설명드릴게요. 자,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이 사람은 치매는 안 걸리고 이제 치매를 예방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책 읽으라고 할 적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책 읽으라고 그러면요, 몇 번 있다 말아버립니다. 왜냐면 이것은 나이가 이제 50, 60 먹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평생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좀 몇 달마다 하나만 하나만 해요. 평생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있다 그러면요, 그거 하다가 말아버려요. 다 작심삼일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건 이제 스트레스를 입은 거니까, 괜히 스트레스 된 겁니다. 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게 되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차지합니다. 자네 훈련은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읽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 죄송하지만 저는 아침마다 가면은 저는 이제 성경을 꼭 30분씩 읽습니다. 인터넷 놓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시대 흘러가는 흐름을 좀 알아야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하고 칼럼을 거의 웬만큼 이렇게 대충 읽어 나갑니다. 흘러가는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